은퇴하면 다 끝날 줄 알았지? 상위 10%도 무너뜨린 세 가지 착각. 이제 좀 쉬자.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간절했던 시절이 있었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지옥철 타고 회의에 치이고 상사 눈치 보며 하루를 보내던 시간들. 퇴근길엔 오늘도 은퇴만 하면 살 것 같다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퇴직금만 받으면, 국민연금만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인생의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이게 웬걸요. 마음 편히 쉬는 날이 오긴커녕 통장 잔고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예전에 자산 상위 10%에 속한다고 위로받던 사람조차 은퇴 후 몇 년 만에 생활비 걱정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그 물음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누구나 빠지는 착각, 바로 그 세 가지가 조용히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많은 분들이 공감할 현실을 풀어보려 합니다. 착각 1. 퇴직금이면 당분간은 걱정 없겠지. 씨는 30년간 한 기업에서 일하며 묵묵히 돈을 모았습니다. 집도 서울 외곽에 마련해놨고 아이들도 출가했어요. 퇴직할 때 받은 금액은 약 2억 원. 거기에 부부 합산 국민연금도 월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처음엔 그 돈이 든든해 보였죠. 여행도 가고 골프도 배우고 고급 레스토랑도 가보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이미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것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고정 지출이 줄지 않았고 갑작스레 생기는 병원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 등 예측 불가능한 돈이 계속 빠져나간 겁니다. 게다가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그대로고 퇴직금은 이자가 거의 없는 예금에 묶여 있었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금은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평생을 버틸 생존 자금이에요. 돈을 쓰기 전에 남은 인생의 지출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당장 몇 년치 생활비를 따로 떼어두고 나머지는 연금형 상품이나 월지급형 부동산, 안정적인 배당 자산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퇴직금은 단기 보너스가 아니라 장기 수명 연장 장치입니다. 착각 2. 집이 있으니 노후는 안전할 거야. B씨 부부는 60대 초반 서울 강북의 2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본인들만 사니 집도 넉넉하고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문제였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니잖아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 공과금, 노후 수리 비용은 생각보다 컸고 월급이 없는 은퇴자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착각입니다. 우리 집값이 8억이니 우리도 부자야라는 자산 착시?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없는데 막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다 생활비를 줄이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애매해지고 카드값으로 연명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집 한 채로 노후가 안정되긴 어렵습니다. 거주와 현금 흐름 둘 중 하나라도 확보되지 않으면 노후 리스크는 언제든 현실이 됩니다. B씨 부부는 결국 2년 후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외곽 소형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90만 원의 임대 수익을 확보하고 나니 국민연금과 합쳐 생활이 조금 숨통 트이더랍니다. 착각 3. 건강은 지금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 없지. C씨는 은퇴 전에도 병원 한 번 안 갈 만큼 건강체였습니다. 등산, 테니스, 골프까지. 주변에선 당신은 오래 살겠다고 농담처럼 말했죠. 실제로 은퇴 직후 12년은 누구보다 활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63세에 갑작스런 협심증 진단, 응급시술에 입원비 약값, 재활까지. 총 비용은 2천만 원이 훌쩍 넘었고 이후론 운동도 줄고 모임도 줄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죠. 문제는 병 그 자체보다 병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자 외출을 꺼리게 됐고 사람 만나는 게 줄다 보니 삶의 활력도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자산도 인간관계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는 단순히 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사, 정신건강관리, 생활습관 전반이 계획적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시신은 그 후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교실, 명상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일상이 다시 체력과 기분을 조금씩 끌어올려주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앞서 말한 세 가지 착각, 사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덫입니다. 나만 이런 줄 알고 괜히 위축되기 쉽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라 연금처럼 분산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0년 이상을 버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해요. 고령화 시대엔 90세 넘게 사는 게 예외가 아니라 일반이 됐거든요. 둘째, 자산은 보유보다 활용이 중요합니다. 집,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자산은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해요. 셋째, 건강은 절대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은퇴 전보다 더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경제도 건강도 결국은 사람과 연결돼 있습니다. 은퇴 후엔 더더욱 관계가 자산이 되니까요. 정기 모임, 취미활동, 동아리, 지역 커뮤니티 등 어떤 형태든 사람과의 연결이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바로 은퇴 이후에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직 괜찮으니까, 나중에 준비해도 되겠지, 주변에 도움 줄 사람은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요, 준비 없는 안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위 10%든 그 아래든 은퇴는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세 가지 착각만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은퇴 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은퇴하면 다 끝날 줄 알았지? 아니요, 이제 진짜 현명하게 살아야 할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생활은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꼭 알아두고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전략, 그리고 주의할 점들을 살펴볼게요. 1. 퇴직금과 자산관리 목돈이 아닌 월급처럼 써라. 퇴직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목돈이라 여기기 쉽죠. 근데 이 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을 버티느냐가 갈립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퇴직금에서 최소 12년치 생활비는 별도의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보통 은퇴자의 월 생활비는 200만, 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2년치면 약 5천만, 7천만 원을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에 둬야 하죠. 그 다음 남은 돈은 은퇴 후 월급처럼 쪼개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배당주나 리츠 REITs 같은 부동산 투자, 신탁의 일정 부분 분산 투자에 매달 배당 수익을 받도록 하는 거죠.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투자 성향에 따라 위험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원금 손실 위험은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60대 초반 은퇴자의 경우 원금의 40%는 안전자산의 예금, 채권, 30%는 배당주나 리츠, 30%는 안정적인 국내외 우량 주식에 분산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연금 보험 상품도 하나의 대안이에요. 특히 종신연금은 평생 월 지급이 보장돼 노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변액연금처럼 수익률 변동이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안정성도 갖춘 상품이 많으니 전문가 상담 후 활용해 보세요. 2. 자산 활용 전략. 내 집 말고 내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집 한 채 있다는 건 정말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내 돈이 되려면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으면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들어오니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5세 김씨 부부는 서울 근교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월세가 높은 지역으로 이사하며 기존 집을 전세로 놓았습니다. 덕분에 매달 7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을 얻고 국민연금 150만 원과 합쳐 생활비 부담을 많이 줄였죠. 만약 집을 팔고 싶다면 영목이지 롤리버스 모거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집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빌리는 형태인데 원금과
이자를 평생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 이율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은 유지비가 든다는 점 잊으면 안 됩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 수도 관열비, 수리 비용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오죠. 이 비용을 감당할 현금 흐름이 없다면 자산은 빚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예방부터 정신건강까지 통합 케어를 하라.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예기치 못한 지출과 생활 패턴 변화를 동반합니다. 단순히 운동만 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 이유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통합 건강관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정기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50대 후반부터는 1년에 한 번 이상 심장, 당뇨, 고혈압, 암 검진을 받는 게 필수입니다.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와 관리에 들어가야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죠. 둘째, 정신건강과 사회적 활동 유지입니다. 은퇴 후 우울감과 고립감은 건강을 크게 해치는 요소입니다. 가까운 복지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운동교실, 독서 모임, 취미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세요. 셋째,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기본입니다. 특히 하루 30분 걷기는 심장 건강에 좋고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죠. 실제로 70세 정씨는 은퇴 후 꾸준히 걷기 운동과 요가, 명상을 병행하면서 혈압과 체중이 개선됐고 의료비도 줄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팁,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많은 분이 보험료만 내고 실제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 고령자는 실손보험 갱신 거절 사례가 늘고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사회적 연결망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야 한다. 은퇴 후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게 심하면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지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라라고 입을 모읍니다. 간단한 팁으로는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종교단체, 취미 동호회 등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박 씨는 매주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등산 모임에 참여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친구도 생겨 노후 생활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고 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은퇴자 대상 SNS 그룹, 취미별 포럼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이 있으니까요. 다만 온라인에서만 지내지 말고 적절히 오프라인 만남과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5.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과소비 경계 은퇴 초반 버킷리스트 같은 소비에 빠지기 쉬운데 무리한 지출은 결국 자산을 깎아먹습니다.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예산 안에서 즐기세요. 부채 관리 은퇴 전후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이자, 부담과 상환 압박이 커져서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져요. 법률 세금 대비 유언장 작성, 금융권 계좌 관리, 세금 신고 등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 미리 준비하면 갑작스런 가족 간 분쟁이나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유연성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제 상황,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등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계획 수정 능력이 필요해요.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계획과 유연성, 그리고 균형입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모두 연결된 삶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해요.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생활비 예산을 다시 짜고 집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족과 대화해보고 가까운 건강검진 예약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불안한 은퇴가 아닌 안정적인 노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